네, 매주 월요일 상승의 트리거를 잡을 수 있는 유망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업종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번 주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특별히 후공정 업종을 준비해 왔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전공정은 웨이퍼,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조 공정 등을 말한다면 후공정은 웨이퍼 이후에 칩이나 모듈을 제조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후공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이 후공정 업종입니다. 그래서 역발상 관점에서 주가 상승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율 개선을 위해서 후공정의 중요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발전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비메모리의 성장과 파운드리의 투자 확대가 수혜가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DDR5의 침투율 확대가 수혜가 될 것입니다. 네, 반도체 후공정 업종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 지금 저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죠. 상단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바닥권에서 약간 횡보를 하거나 약간 정도 올라온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락을 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제가 반도체 업종 전체 종목들을 지난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 기준으로 하락률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네.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 순서대로 한번 세어보니까 후공정에서 오사트나 그 외 소부장,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률이 유독 많이 포진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이 유독 하락률이 컸던 이유는 전공정 대비해서 후공정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현대 반도체 업종은 경기 침체 우려로 재고가 급증을 하고 이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공급 양을 줄이게 되면서 출하량은 감소하고 여기에 캐펙스는 축소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러한 악순환 고리가 좀 더 우려를 자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기 시작한 게 올해 5월부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한다고 보면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실적 추정치가 하향이 되면 보통 주가가 바닥을 형성하는 시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9월부터 늦으면 11월 사이에 반도체 업종에서 이 후공정 업종을 특히 주가 바닥을 형성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바닥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봐도 될 텐데 후공정 쪽에서 또 이 밸류체인 별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후공정 밸류체인을 정리해봤는데요. 네. 후공정은 크게 EDS 공정과 패키징 공정으로 구분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EDS 공정이 반도체 웨이퍼의 수율을 결정하는, 즉 양품과 불량품을 결정하는 최초의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제조 공정 순서로 봤을 때는 테스트 공정과 패키징 공정으로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테스트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부품주가 될 것 같고, 패키징 공정에서는 장비주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패키징 공정을 순서대로 보면 다이싱, 자르고, 본딩, 배선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패키징, 포장을 포함하는 공정이 되는데요. 이 다이싱에는 이오테크닉스, 본딩과 패키징에는 한미 반도체가 중요한 기업입니다. 네. 여기에 해당되는 부품주가 본딩을 하던 과정에서 기판, 리드프레임, 솔더볼과 같은 부품들이 사용되는데요. 기판에는 심텍, 대덕전자와 같은 기업이 있고, 리드프레임에는 해성DS, 솔더볼에는 덕산 하이메탈이 있습니다. 이외에 마지막으로 오사트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 기업들은 테스트와 패키징에서 외주를 담당하는 업체들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패키징 공정에서는 지금 장비주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비주 뭐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점을 찍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자세하게 소개 들어볼까요? 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반도체 업종에서 장비주를 전공정을 한번 다뤄드린 적이 네. 있습니다. 전공정의 경우에는 글로벌 5대 장비 업체라고 해서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린서치와 같은 업체들은 전공정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 장비 업종은 전공정에서는 침투율, 점유율을 높이기가 사실 좀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후공정에서는 한미 반도체와 이오 테크닉스와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에서도 경쟁력이 입증되어 있는 업체들인데요. 현재 후공정의 경우에는
전공정 장비 업체에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서 전공정 장비주들과의 밸류에이션이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 반도체를 설명을 드리면 매출 구성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비전 플레이스먼트입니다. 네. 이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반도체 패키지에서 절단, 세척, 건조, 비전 검사, 선별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웨이퍼, 절단 장비로 신규 제품을 진출하고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성장 수혜가 기대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오 테크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출 구성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레이저 마커 장비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마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즉 독보적인 레이저 기술을 통해서 웨이퍼 다이싱 장비와 PCB 드릴 장비로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디램 미세 공정화에 따라서 어닐링 장비가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즉 이오 테크닉스의 핵심은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를 아우르는 장비 업체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가운데서 뭐 핵심으로 우리가 봐야 할 만한 부품이 있다든지 혹은 뭐 이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든지 어떤 곳들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반도체 테스트를 크게 웨이퍼 테스트와 패키지 테스트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패키지 테스트에서 핵심 부품은 소켓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소켓을 만드는 기업에는 크게 리노공업, ISC, TSE가 있는데요. 이 소켓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전공정에서 미세 공정화가 지속되면서 소켓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고 비메모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신규 사용처 증가로 물량이 증가가 되는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서 주로 메모리에서는 이 러버 소켓이 많이 쓰이지만은 비메모리에서는 포고 소켓이 많이 쓰이는데요.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이 포고 소켓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SC가 주가 상승이 돋보이는 이유는 이 비메모리에서 러버 소켓의 채택률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리노공업에 대한 ISC가 밸류에이션 갭을 좀 축소할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 업체 가운데서는 리노공업이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ISC를 예. 우선적으로는 시황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리노공업이 지금 PER이 16배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비교를 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시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핵심 글로벌 기술 경쟁력은 포고핀이라고 해서 리노공업의 브랜드 리노핀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미세하게 만들 수 있는 핀의 기술 경쟁력인데요. 이 리노핀을 이용을 해서 리노핀을 다른 경쟁사들도 수입을 해서 자기 제품을 만드는 그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이 포고 소켓이 글로벌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뭐 최근 전력용 반도체와 같은 성장성이 유망한 반도체의 테스트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 주가 흐름 봤을 때는 리노공업도 중요하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사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간략하게 마무리를 지어주신다면요. 네, 오사트 기업은 쉽게 해서 외주 기업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외주는 테스트와 패키징으로 구분을 합니다. 테스트와 패키징을 모두 담당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테스트만 담당하는 업체도 있을 텐데요. 제가 준비한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사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두드러지게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이 패키지 테스트 쪽에서 AP, 즉 삼성전자의 엑시노스와 관련된 AP의 물량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좀 더 하락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EPS 추정치가 상당히 하향이 되었고 이 오사트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중요할 텐데 삼성전자 주가 반등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후공정 업종 중에서는 이 오사트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앞서서 리노공업은 설명을 해주셨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별로 이렇게 순위를 좀 매겨주시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거는 ISC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전고점 거의 도달한 가격이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3분기, 4분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확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순위가 말씀드린 인호공업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업종 경우에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 좀 더 제가 반등을 무게를 두는데요. 그 중에서 뭐 이오테크닉스를 좀 더 좋게 보고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도 최근 이 수주에 주목을 해본다면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후순위가 후공정에서는 오사트가 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오사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인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이 테스트와 패키징을 같이 하는 그런 종합적인 오사트 기업인데요. 내년 내후년까지 본다고 하면 매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가장 큰 기업이라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후공정 쪽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손정우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